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실기 작업형 보호구 파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구는 대부분이 암기형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기나 필답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위주로 암기하는 것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필기서부터 많이 암기했던 내용이죠. 화면의 보호구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12가지를 전부 적으시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자, 항상 진짜 12가지 다 적으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많은 가지 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신체 부위별로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머리입니다. 머리는 안전모잖아요. 근데 안전모인데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건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이렇게 적으시거나 안전모 하시고 AB, ABE형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보안경이죠. 눈 하시고요. 근데 보안경 중에서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건 차광, 빛을 차단하거나 비산물 위험 방지용, 눈으로 날아오는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경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자, 눈 다음에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귀라고 하시고 귀는 귀마개 귀덮개죠. 근데 뭐 수면용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 입이 있잖아요. 그죠? 코, 입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코, 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종류다. 그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자, 이렇게 방진이나 방독이나 송기 마스크가 전기로 돌아가게 하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있죠. 얼굴은 보안면이잖아요. 그죠? 보안면인데요.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건 용접용 보안면만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부분 다 끝났다. 그죠? 내려오면 손이 있습니다. 손은 안전장갑이죠.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장갑이라고도 나왔지만요. 요 안전인증 대상의 명칭은 안전장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밑에 허리 있다. 그죠? 허리는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죠. 그죠?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죠.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복 아니죠. 그죠? 보호복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안전인증고시에는 또 명칭이 이렇고 일반 법에서는 또 다르고 표지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 조금 혼돈스럽지만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명칭은 안전장갑이고 보호복이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신체 부위별로 하면서 한번 다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화면의 보호구를 참고하여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 시험 방법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모를 하나 딱 그려놓고 기억할게요. 뾰족한 물체가 떨어졌는데 관통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관통되어서 안 된다. 첫 번째 견딜 내자잖아요. 내 관통성 시험. 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 안에는요,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게 벽돌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안에서 뇌가 다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모가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충격 흡수성 시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 그랬죠. 그죠? 이게 E다 그랬죠. 물이 스며들면 전기가 스며들기 때문에요. 내수성, 내전압성 시험 되고요. 그 다음에 안 타는 게 아니라 잘 타지 않습니다. 난연성 시험이죠. 그 다음에 턱근이 너무 잘 풀어지면 안 되죠. 일정한 하중에서 안 풀어져도 안 된다. 그죠? 일정한 하중 범위에서 턱근이 풀려야 하는 턱근 풀림 시험까지 6가지입니다. 내관통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물하고 전기, 그죠? 내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난연성 시험, 턱분 풀림 시험까지 6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모 성능 시험이라고 하면요. 물, 전기만 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E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A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전기를 제외한다 기억하세요. 내수성하고 내전압성 빼시면 됩니다.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난연성, 턱금 풀림 시험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를 적으시오. 필답형에도 그죠? 우리 암기했잖아요.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첫 번째 A, B형이 있습니다. A는 물체의 낙하 비례를 날아옴, 그죠? 또는 B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합니다. A이다, 그죠?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를 날아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E는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A, B, E죠, 그죠? 물체의 낙하, 날아옴 또는 B가 추락, E가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처럼 종류를 적으시오 하면요. 설명은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A, B, AE, ABE형 이렇게 3가지만 적으시면 되지만 기능도 설명하시오 대비해서 우리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유해 광선에 의한 시력장애가 우려되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착용해야 할 보호구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해당되는 번호는 화면에 1번에서 보호구가 나오고 2번에 보호구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죠? 보시고 설명에 해당되는 보호구의 번호를 정답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력장애가 우려된다 하면 보안경인데요. 그렇다면 보안경이 여러 개 나왔다, 그죠? 그 중에서 유해 광선을 차단해 주는 건 색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에 색이 있는 거, 그죠? 이게 뭐냐면 유해 광선을 차단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도 렌즈에 색이 들었잖아요. 렌즈가 투명한 게 뭐냐면 비상물을 방지합니다. 요거는 비상물 위험 방지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건 색이 들었는 차광용 보안경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명칭은 차광용 보안경이고요. 이렇게 렌즈에 색이 있는 거 찾으셔서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벌목 작업.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단 안전화, 안전모, 호응용 보호구니까요. 보통 방진 마스크, 먼지 때문에 그죠? 마스크 되겠죠? 요거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착용하지 않았다면 방진 마스크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으로도 먼지가루가, 나무 먼지가 들어갈 수 있죠? 보안경. 그리고 톱을 하다 보면 화면에 굉장히 소음이 크게 들릴 때는 귀마개나 귀덮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덮개죠, 그죠? 보안경. 지금은 유해 광선이 아니죠. 먼지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면 되니까 이렇게 투명한 렌즈가 있는 보안경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귀덮개 말고 귀마개 찾으셔도 돼요. 귀덮개가 없다면 귀마개 하셔도 되고요. 귀마개 귀덮개 있다면 귀덮개, 그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성면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명칭과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성면은요, 방진 마스크 중에서도 특급을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특급인데 화면에서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급수를 볼 수 있다면 특급 찾으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찾으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안면부 여과식, 우리가 이렇게 입 앞에서 걸러내는 게 안면부, 이렇게 분리식이 아니라 안면부 여과식이라면 안면부 여과식은 반드시 배기 밸브가 있는 것만 특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기 밸브 있죠, 그죠? 현재는 이 부분이 배기 밸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부 여과식만 이 화면에 보인다면 방진 특급되어 있죠. 이 배기 밸브가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고 특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리식을 찾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 등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특급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건 베릴륨, 성면 취급 작업이 되겠습니다. 1급은 특급 방진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인데요. 금속 퓨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다시 말하면 금속 용접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다시 말하면 공작 기계 작업인데요. 근데 뭐는? 규소는 제외합니다. 2급을 착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2급을 착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배기 밸브 보여드렸죠?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이나 1급 장소에 사용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대부분 특급 1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안면부 여과식을 찾으실 때는 반드시 아까 보여드렸던 배기 밸브가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용제에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옥내 작업장의 경우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단 산소 농도가 18%다. 다시 말하면 산소 결핍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유독한 가스가 발생되더라도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때는 가장 우선인 게 송기 마스크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농도 꼭 확인하시고요. 현재는 유기용제가 발산되고 있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적으려면 유기용제는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입니다. 화면에서 색깔을 찾으려면 유갈이었습니다. 그죠? 정화통의 색깔이 갈색인 게 유기화합물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색깔까지 안 나온다면 방독 마스크 찾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가스나 증기, 미스트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고요. 단 안전화 보호의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고 작업장 내 산소 농도가 21%라는 건 산소 결핍이 아니죠. 자, 그런데 현재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 그러니까 유독한 가스와 분진이 함께 발생됩니다. 그죠? 이때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중에 방독 마스크가 더 우선이 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뭐 방독 마스크 중에서 이렇게 먼지가 함께 발생되는 걸 우리가 겸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겸용은 흰색 플러스 방독 마스크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에 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장은 흰색에다가 암모니아용 녹색, 그죠? 흰색과 녹색이 함께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은 그것까지는 묻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통이 있는 방독 마스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장소 중에 광산이나 객내의 화재 폭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되는 보호구의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작업장일 때는요, 송기 마스크가 가장 우선이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광산이나 객내입니다. 송기 마스크는요, 자, 뒤에 보면 송기 마스크 그림을 먼저 혹시 보이면 한번 볼까요? 송기 마스크는 긴 호스 있죠. 자, 호스를 작업장 안으로 넣어요. 탱크 안이나 이런 데, 그죠? 외부의 공기가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장에 공급돼야 되는데요. 광산이나 객내처럼 굉장히 깊이 들어갈 때는 이 호스가 원활하게 공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송기 마스크는 보통은 탱크 같은 작업장에서 쓸 때, 그저 깊이가 크게 깊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광산이나 객내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화면 보면 이렇게 소방관들께서 사용하시는 거 있죠.
본인의 탱크가 있는 공기 호흡기를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호흡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 호흡기가 있고요. 산소가 들어있는 산소 호흡기가 있는데 화재나 폭발이 났을 때 산소 위험하잖아요. 그죠? 산소 농도가 많아지면 불이 더 세게 붙죠.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광산이나 갱 내에서 화재 폭발 재해가 발생했다 할 때는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는요, 탱크의 색상이 흰색이 되겠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산녹이죠. 녹색 탱크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화면에서 요 흰색의 탱크 찾으시면 이게 바로 공기호흡기가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우계 저장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시 작업자의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할 보호구 번호와 명칭을 적으시오 했고요. 안전화, 안전모, 보의, 고무 장갑은 지금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 내에서 착용해야 되는 건 송기 마스크, 그죠? 이렇게 작업장이나 옥 외의 작업장에 탱크 이런 작업장일 때는 보편적으로 송기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자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 산소 결핍이다, 그죠? 탱크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할 호흡용 보호구의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역시나 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그죠? 산소 농도가 18% 미만 산소 결핍일 때 송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송기 마스크죠. 그죠? 입에 착용한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호스 같은 걸 통해서 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착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보호구 중에서 물체의 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라고 했으니까 안전화가 되겠죠. 근데 내수성을 겸했다 했으니까요. 고무재가 됩니다. 그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고무재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의 명칭과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그죠? 고무재 안전한데요.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는 걸 고무장화라고 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무릎까지 오지 않고 단화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고무재 안전화 그림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도금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고무재 안전화를 보여줍니다. 화면의 고무재 안전화의 사용 장소에 따른 종류를 두 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고무재 안전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내유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에 씁니다. 내유용은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씁니다. 현재는 사용 장소에 따른 종류니까요. 종류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반용, 내유용, 그죠? 하지만 종류를 사용 장소에 따라 구분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수소류 등의 윤활유를 취급하는 작업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무재 안전화의 질량 변화율 측정을 위한 실험에서 질량 변화율 공식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 고무재 안전화는요, 아까 이렇게 고무가 있잖아요. 자, 요 고무의 시편을 떼어서 담급니다. 그죠? 자, 침지 전의 질량이 예를 들어 이게 1g이었다라고 할게요. 침지는 화학 물질이에요. 요 속에 요거를 이제 시편 요거 떼어낸 조각을 딱 담급니다. 만약에 화학 물질에 부식이 되지 않는다면 1g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 고무가 화학 물질에 조금이라도 녹아요. 그러면 0.8g 이렇게 녹아서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 변화율은 담그기 전, 침지 전의 질량분의 침지 전이 더 크고 침지 후는 조금이라도 부식이 되면 줄어들잖아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야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커요? 침지 전의 질량 마이너스 침지 후입니다. 왜냐하면 침지 후는 화학 물질에 이게 좀 그죠? 이게 부식이 되어버리면 이 고무의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에서 %로 나타냅니다. 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가 하면요. 안전모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게요. 안전모의 내수성 시험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역시나 안전모에 요거를 물 속에 담궈요. 여기는 이제 물입니다. 그죠? 물. 이거는 조각을 갖다가 딱 집어넣고 물이 스며드는가 시험합니다. 드는가. 이거는 뭐죠? 시편이 화학물질에 부식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부식이 되면 질량은 줄어들잖아요. 물이 스며들면 질량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그기 전이죠. 이게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요. 어떤 게 클까요? 담근 후가 물이 스며든다면 이게 1g을 담궜다. 그죠? 물이 스며들면 1.02g 이렇게 물이 스며들면 더 무거워지지 1보다 더 가벼워질 리는 없죠. 그래서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담근 후가 물이 스며들어서 더 무겁기 때문에 담근 후 마이너스 담그기 전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에서 질량 증가율이 1% 미만, 다시 말하면 물이 안 스며들어야 합격이죠. 요거는 물에 부식되어서 질량 감소가 없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무재는 침지 전의 질량분에 침지 전이 부식 안 되었을 때가 크겠죠. 침지 전 마이너스 침지 후 곱하기 100입니다. 안전모의 내수성 시험은 담그기 전분에 담근 후가 물이 스며들면 더 무겁죠. 담근 후 마이너스 담그기 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그죠? 이거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는 발파를 위한 천공, 그죠? 화약을 발파하기 위하여 미리 이렇게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자, 안전모, 안전화는 작업장의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공, 암석에 구멍을 뚫고 땅에 구멍을 뚫으니까요. 먼지 많이 나겠죠?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구멍 뚫는 기계들 소음도 엄청 심하죠?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귀마개나 귀덮개. 그 다음에 눈에도 또 먼지가 튈 수 있으니까요. 하나 더 넣자면 보안경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안경은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투명 렌즈,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그죠?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추락 시에 받는 하중을 신체에 고루 분산시킵니다. 그죠? 추락 시 하중을 신체에 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의 안전대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우리가 그냥 허리에만요, 이렇게 줄을 묶어서 고정하잖아요. 떨어지면 몸이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해서 이때는 많이 다쳐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허리에만 끈을 맸을 때는 작업자가 다칠 염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깨와 다리 사이에 끈을 딱 매서 추락을 하면 사람이 그네에 탄 것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추락 시에 받는 하중을 신체에 고루 분산시켜주는 게 뭐냐면 요거죠, 그죠? 안전그네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안전그네 보시고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구는 내열 원단, 뜨거운 열에 견디는 원단. 우리 보통 소방관들이 입으시는 옷 있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은색 원단이 되겠습니다. 제조되어 물체의 낙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고 비례, 날아올 때 머리 부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안전모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안전모가 있고요. 얼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렌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안경,
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호구의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요거 이름이 뭐냐면 방열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작업장에 찾으실 때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입니다 했는데요. 이 방열두건 안에는 안전모가 들어있죠. 이 위에 또 안전모 쓰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 안에 안전모가 들어있고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 렌즈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방열두건, 내열 원단으로 제작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 뜨거운 장소라는 거죠. 심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더움보다는 뜨거운이 더 맞겠다. 그죠? 뜨거운 연료부터 몸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착용해야 할 보호구 명칭과 화면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오.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옷이 일체복이 있다면 방열복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상하의가 붙었는 일체복이 아닌 떨어졌는 옷이 있다면 방열복 상의, 방열복 하의, 그죠? 이렇게 각각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옷이 있다면 방열복이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방열 장갑입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방열화 라는 보호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신발은 안전화 찾으시면 되고요. 방열화가 왜 없는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방열복의 종류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가스 집합 장치를 이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할 보호구의 명칭과 해당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속을 용접, 용단, 용접하는 작업하는데요. 안전모, 안전화, 손에 안전장갑, 그 다음에 입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빠진 게 어딥니까? 눈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금속을 가스 집합 장치로 가스 용접을 할 때 눈에는 차광용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있는 차광용 보안경 찾으셔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보호구 중에서 분진 미스트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 내에 유입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의 명칭과 직결식이며 반면형 보호구의 해당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나 미스트, 먼지로부터, 분진 미스트로부터 호흡기 보호하는 건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직결식이며 반면형이다 했다, 그죠? 직결식은 연결관이 없어요. 연결관이 없이. 자, 이렇게 여과제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직결식 되겠습니다. 반면형은 눈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코, 입만 가려주는 게 반면형입니다. 현재 눈은 가리지 않고 코하고 입만 가렸고요. 여과제가 바로 붙었기 때문에 직결식, 눈을 가리지 않은 반면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과제가요. 이렇게 연결되는 관이 있고 여기 여과통이 붙어 있다, 그죠? 요거는 격리식입니다. 여기도 긴 관이 보인다, 그죠? 여과제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격리식이죠. 관이 없이 바로 여과제가 붙어 있다, 그죠? 직결식입니다. 이것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직결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면형은요, 눈, 코, 입을 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까지 가렸다, 그죠? 전면형이 됩니다. 요거는 눈은 안 가렸죠? 요거는 눈만 제외하고 코, 입만 가리니까 반면형 되겠습니다. 눈을 가리기니까 전면형, 눈을 가리지 않았죠? 반면형. 이런 형태는 입 앞에서 바로 걸러내죠. 여과제가 따로 없는 게 안면부 여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보호구의 명칭과 등급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산소 농도 몇 % 이상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적으시오. 그죠? 현재 보이는 건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등급을 세 가지로 구분하라.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자, 방진하고 방독 마스크 두 가지 다 산소 농도 18% 이상입니다. 초과 아니죠, 그죠? 18%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8%부터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호구 중에서 안전근해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추락을 억제하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죬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장치의 명칭을 적고 화면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안전근해와 연결하는 게 바로 안전블록입니다. 안전블록이고요.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 줄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풀리면은 자동으로 잠기고요. 젬줄이 자동으로 다시 안으로 감기는 수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안전 블록이다. 그죠? 요거요. 안전 블록. 안전 블록 뭐가 맞습니까 하는데요. 우리 프레스에서 그죠? 프레스 그 금형을 우리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이렇게 안전 블록을 보여줘. 이건 안전 블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뭐죠? 우리 지게차 같은 거 이렇게 포크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점검할 때도 지게차가 전원 잠궈놨지만 이렇게 보여줘야죠. 이렇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는 건 안전 블럭으로 되어 있고요. 보호구는 안전 블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그냥 적어도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2번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그림입니다. 안전모 그림을 보고 괄호에 적합한 세부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체죠. 바가지 겉부분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겉부분, 이 부분이 바로 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장체는 고정시켜서 머리에 딱 착장을 시켜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구분할 때요. 끈은 기다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게 긴 게 뭐다? 끈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머리 받침 끈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마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마에 쓰면 우리 머리를 딱 고정시켜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정대입니다. 이마에 고정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마에 둥글게 돌아가는 게 고정대. 그래서 3번이 머리 고정대가 되겠습니다. 이 끈을 모아주는 윗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둥근 게 고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리다. 끈을 모아서 고리에 연결해 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머리 받침 고리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길다랗게 내려오는 건 끈이다. 그죠? 머리 받침 끈. 그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고정대입니다. 머리 고정대가 되고요. 이 끈을 고정해주는 고리다 그랬죠? 머리 받침 고리. 요 세 개가 고정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걸 착장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에 매는 턱끈이 있다. 그죠? 앞에 약간 안전모 튀어나왔죠? 챙 또는 차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요거는 뭐냐면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모입니다. 요 부분은 똑같은데요. 안전인증 대상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안전인증 대상인데요. 요 중간에 점쳐진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충격 흡수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는 게 안전인증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충격 흡수제가 없는 건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충격 흡수제 부분이 지금 두 개 다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시험 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충격 흡수제 부분이 이렇게 점 찍어서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충격성 시험했죠. 요 충격 흡수제가 있는 게 안전 인증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안전모를 보여줍니다. 안전인증 기준에 의한 다음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모의 모체, 바가지였잖아요. 착장체 아까 우리가 끈하고 고리하고 고정대 세 가지 그죠? 충격 흡수제, 예, 충격을 흡수해주는 압축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다 그랬죠. 포함한 질량은 그죠?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하는 수 없이 440g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낙하는 뭐였습니까? 낙하는 낙하 비례를 아까 날아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죠? 낙하나 날아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A였고요.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는 게 E다. 그죠? 그래서 이 안전모의 기호는 AE형이 되겠습니다. 내 전압성이란 몇 볼트? 7000볼트 이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7000볼트가 넘을 때는 안전모 쓸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라 보호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한다고 믿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7000볼트가 넘는 특고압 작업할 땐 안전모도 착용하지만 이격 거리를 둬야 됩니다. 떨어져야 된다. 그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다음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내관통성 시험은요, 있고 뾰족한 줄을, 끝이 뾰족한, 좀 뾰족한 줄을 위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뜨립니다. 관통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 관통 홈이 남는가를 보고 합격, 합격하고 그 다음에 적합과 부적합을 판정합니다. 그죠? 자, 내관통성 시험은 AE, ABE. 다시 말하면 전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뇌의 전압성을 갖고 있는 건 관통 거리가 짧아야 합니다. 9.5mm 이하가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전기가 필요 없다. 그죠? 요거는 들어있는 거고요. 전기가 들어있는 거, 내전압성이죠. 그죠? 내전압성이라고 적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내전압성을 가지는 건 관통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많이 관통되면 전기가 들어온다. 그죠? 9.5mm 이하입니다. AE는 내전압성이 없죠. 요거는 11.1입니다. 11.1mm 이하가 합격이 되겠습니다. 충격흡수성 시험입니다. 최고 전달 충격력이, 그죠? 뇌에 전달되는, 최고 전달되는 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모체와 착장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된다. 안전모의 최고 전달 충격력은 4450을 초과해서 안 되고, 뉴턴입니다. 모체나 착장체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하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고요. 추가로 한번 볼게요. 금방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관통성 시험은 AE, ABE, 내전압성이 들어가는 건 관통거리가 9.5mm 이하, AB, E가 없죠.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합니다. 충격흡수성 시험은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전압성이죠. 그죠? AE, ABE가 내전압성을 가지잖아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뎌야 합니다. 20kV에서 1분 동안 견뎌야 하고, 이때 20kV를 보낼 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 다시 말하면 새어나오는 전류가 10mA 이하 되어야 합니다. 20kV에서 1분 동안 견디고 누설 전류는 10mA 이하,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수성 시험, AE하고 ABE종은 물이 스며드는가를 시험하는 거죠.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 합격되겠습니다. 난연성 시험, 잘 타지 않아야죠. 그죠?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턱근 풀림 시험은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합니다. 자, 여기 특히나 파란색 색깔로 된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안전인증 대상 방진 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 조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착용했거든요. 착용 시에 압박, 고통을 주지 않을 것. 방진 마스크 하루 종일 착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착용할 때마다 압박이 너무 심하거나 아파서 안 되죠. 그죠? 압박감,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전면형, 이거는 눈까지 가리잖아요. 우리 눈까지 가렸는데 호흡을 하다 보면 렌즈에 김이 서린다 하죠. 부옇게 돼요.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앞을 못 봐서 위험하죠.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우리 안경 끼고 라면 먹으면 흐려지는 것처럼 전면형은 호흡할 때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 그죠? 우리 3M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 그냥 요즘 착용하는 마스크 같은 마스크는 여과제로 된 안면부가 사용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이 안면부 여과식은요, 우리 오래 사용 못하고 하루 쓰면 이제 폐기해야 되잖아요. 이 안면부가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된다는 건 형태가 일그러지면서 틈새로 먼지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면부 여과식은 사용 중에 심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은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을 것. 얼굴에 탁 붙어야죠. 이게 얼굴에 붙지 않고 떠버리면 틈으로 먼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되고, 안면부 여과식은 안면부가 사용 중에 심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고, 안면부 여과식은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가 조금 암기하기 쉽죠. 또 전체적으로 착용 시 압박감, 고통 주지 않아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요. 분리식은 분리가 잘 돼야 됩니다. 여과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착용자 자신이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착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위에 거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화면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분리식 방진 마스크에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이 있잖아요. 그죠? 자, 분리식은 특급이 거의 다 글러냅니다. 99.95%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퍼센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시험에 이 단위가 없으면 퍼센트, 99.95% 이렇게 꼭 단위까지 함께 기억하세요. 1급은 94%, 2급은 80% 이상이면 됩니다. 자, 요거는 분리식이다, 그죠? 자, 안면부 여과식 볼게요. 특급만 다릅니다. 분리식은 금방 99.95% 이상이었죠. 안면부 여과식, 분리하지 않고 그냥 착용하는 건 특급이 99% 이상. 그 다음에 1급은 동일하게 94, 2급도 동일하게 80% 이상입니다.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7번, 보호구 중 안전화해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2가지 나눠볼게요. 가죽으로 된 건 가죽재 안전화, 고무로 된 건 고무재 안전화. 그죠? 가죽재, 고무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쓰는 거 이렇게 묶어볼게요. 절연화, 무릎까지 올라오는 건 절연장화, 정전기 작업장에는 정전기 안전화. 이렇게만 해도 5가지 되죠. 그죠?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전기에 사용하는 절연화, 절연장화, 정전기 안전화.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요거는 답으로 많이 적잖아요.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발등까지 보호해주죠. 요걸 발등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한 5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요 참고하기는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가죽재 안전화를 보여줍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항목을 3가지 적으시오. 필답형에도 우리가 암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안전화는 발등에 쇠가 들었다 했죠. 이 쇠가 하는 역할이 2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무거운 게 떨어졌을 때 발을 꽉 압박하지 않으며 발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2가지입니다. 그죠? 내충격성, 내충격에 무거운 물건 떨어졌을 때 내충격성.
충격에 견뎌야 되면서 내 압박성, 찌그러져서 발을 꽉 찍어버리는 내 압박성, 발을 압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뾰족한 못이 찔려 올라오지 않아야 됩니다. 발 밑창이죠, 그죠? 내 닫발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재는 쪼개지지 않아야 됩니다. 쪼개짐에 대한 거, 그죠? 쪼개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박리 저항 시험. 그 다음에 기름이 스며들어서 안 되죠. 내유성 시험까지 하면 5가지, 그죠? 내충격성, 내압박성, 내닫발성, 박리저항 시험, 내유성 시험. 물론 뭐 훨씬 더 가지수 많거든요. 나머지 시험들 종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죽재 안전하의 뒷꿈 높이를 제외한 몸통 높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런 게 뭐 처음 나왔다면 하는 수 없이 틀리겠죠? 일단은 기출된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 기억할게요. 단화는 굽을 제외하고 113mm 미만, 그죠? 아무래도 단화 신었다면 우리가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고 짧은 거잖아요. 중단화는 113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장화는 178mm 이상입니다. 단화는 113 미만, 중단화는 113 이상, 장화는 178mm 이상이다. 그죠? 참고하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30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도금 작업장을 보여줍니다. 도금 작업장에서 착용해야 하는 고무재 안전화의 종류를 구분하고 종류만 적으셔야 한다면 요거잖아요. 고무재 안전화는 일반용, 내유용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무재 안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장의 종류, 그래서 뒤에 거 함께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 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참고하기 요거 안전화 등급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화까지 하고요. 자, 31번 문제부터는 달아서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있는 부분까지는요. 필답형에서 중복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새롭게 암기해야 되는 거, 그죠? 다음 시간까지 미루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꼭 암기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